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또 이렇게 유튜브로 인사 찾아뵙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름이 아니라 이제 드디어 내일이면 이제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또 새로운 식물들이 옵니다. 그래서 예전에 마다가스카르 수입 왔을 때도 이렇게 루팅 영상을 올렸는데 그때 반응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또 탄자니아에서 또 새로운 식물들이 오니까 이 탄자니아 식물들을 가지고 또 루팅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또 루팅할 때 주의할 점을 조금 영상으로 담아 보려고 합니다. 리스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온라인 사이트에서 올렸는데 조금 이제 들어오는 거랑 실제 들어온 거랑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더 공유를 드리고,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빠진 거는 두 품목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코미포라 폴리시아라는 식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코미포라 기도티 두 종은 현재 지금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나머지 종들은 다 정상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들어와 있고, 일단 뭐 루팅하는 방법이라든지 영상으로 설명하기 전에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것들, 먼저 말씀드리는 거는 루팅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하는 방법이 맞습니다. 루팅에는 정답이 없어요. 그래서 맞고 틀렸다를 떠나서 각자의 방식들 그리고 자기들이 해온 노하우들이 있다면 이 댓글로서 사람들에게 많이 좀 공유해 주시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 방법을 떠나서 우리가 다 같이 살리겠다, 이 벌크로 온 식물들을 살리겠다는 거는 다 공통적인 목표니까 우리가 다 목표를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판매할 때 제가 항상 주의하는 게, 이게 이제 뿌리가 있는 상품이 아니고, 그래서 뿌리가 내렸을 때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거 보통 벌크 마켓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끔 이 식물을 뭐 가져가서 심으면 100%다 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뭐 루팅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고 루팅하다가 식물이 죽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구매하시기 전에 이게 벌크 식물임을 인지하고 꼭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뭐 루팅된 거는 좀 걱정되고 루팅된 거는 뭐 원하지 않는다고 하신다고 하면, 저희가 나중에 루팅해서 또 판매하기 때문에 나중에 온라인 사이트에서 루팅된 식물들을 그때 또 구매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니까, 식물 글로보사부터 설명을 드리면, 일단 아데니아는 너무 빛이 센 조명에서 하면 이게 보통 이렇게 새로 나올 때 몸통에서 이렇게 가지가 뚫고 올라오거든요. 근데 이게 뚫고 올라올 때 빛이 너무 세면 위에가 다 이렇게 녹아버려요. 이거는 나중에 루팅이 되더라도 실제로 키우실 때도 이제 동일하긴 한데, 이제 빛이 너무 센 환경에서는 이 패스플로러시아라고 하는 시계꽃가의 식물들인데, 이게 너무 빛이 세면 좀 힘들어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한여름에도 좀 조심하셔야 돼요. 예, 한여름에도 좀 재배하시거나 키우실 때 너무 뜨겁거나 할 때 직사광선에 놓으면 많이 몸통이 타기도 하고, 너무 좀 식물이 이제 뜨거운 햇빛에서 좀 녹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높은 온도에서 루팅하는 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적정 온도는 보통 28도에서 제가 30도 초반 정도로 얘기했는데, 이것보다 좀 더 낮아도 사실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빛이 너무 세지 않는 환경에서 약간 반양지, 그래서 식물 조명에서 너무 세지 않는 환경에서 뭐 조명 같은 경우는 엄청 가깝게 하지 않는 정도만 참고하시고, 흙이 좀 매우 중요한 편인데, 다른 식물에 지금 뒤에 소개해 드릴 식물에 비해서 배수가 좀 많이 좋아야 되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글로보사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몸통에 물을 저장하는 게 워낙 많다 보니 특히 배수가 안 되면 루팅하다가 이게 많이 썩더라고요. 그래서 좀 상토를 사용하는 건 당연히 추천하지도 않고, 그래서 좀 예를 들면 보습성이 높은 흙, 예를 들면 동생사 같은 거는 좀 사용을 할 경우에는 흙이 잘 안 말라가지고 나중에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난석 위주로 많이 요거를 글로보사라든지 패추얼이라든지를 좀 식재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난석 위주로 베이스로 두고 나머지 배수 좋은 흙들을 좀 섞어서 식재하는 걸 추천드리고, 또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루팅하다 보면 이렇게 식물이 몸통에 이렇게 좀 구멍이 나거나 좀 무르거나 할 수가 있어요. 글로보사가 이게 이제 배송 과정에서 이제 막 굴러서 오다 보니까 이게 뭐 몸통이 나중에 멍이 들거나 하는 게 처음에 루팅할 때는 안 보이는데 나중에 보일 때 있거든요. 그때는 그거를 그냥 가만히 두는 게 아니라 반드시 빨리 그 부분 단면을 잘라야 돼요. 그 부분을 좀 잘라내고, 혹은 속이 구멍이 나거나 하는 거는, 이 개체 같은 경우도 여기 보면 이제 구멍이 있어요. 이렇게 구멍이 난 이유가, 이렇게 오다가 여기가 물러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거를 저희가 다 파냈거든요. 이게 파내면 나중에 키우는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꼭 이제 이거를 물러가는 걸 보지 말고, 처음에 그런 부분이 보인다면 그 단면을 반드시 자르는 거. 그리고 처음 왔을 때 또 많이 여쭤보는 게, 이 가지들을, 이 몸통에 난 가지들을 다 잘라야 되나요? 이렇게 여쭤보는데, 몸통에 가지는 다시 올라오니까 좀 가급적이면 저는 몸통에서 난 가지들을 좀 잘라내는 거를 추천하고, 새로 이제 몸통에서 받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 그래서 물 같은 경우는 여기 적혀 있지만, 글로보사 같은 경우는 겉흙 마른 기준으로 해서 마르고 한 2, 3일 이내로 이제 좀 간수를 해주는 편이고,
여기 이제 좀 이제 극악의 난이도라고 하는 패츄얼리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문주기를 제가 좀 더 텀을 많이 주고 최대 한 일주일에서 10일 혹은 2주 정도로 저희가 물 주기도 해본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왔을 때 패츄얼리도 위에서 상한 가지라든지 조금 말라있는 가지들은 좀 반드시 다 정리하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했듯이 조금 이렇게 멍이 심하게 든 부위라든지 이런 거는 좀 처음에 왔을 때 반드시 파내는 거. 그리고 패츄얼리 같은 경우는 저는 더더욱 배수 더 좋게 심어요. 그래서 난석을 중립 혹은 대립도 써봤고요. 중립, 소립을 베이스로 한 기반으로 식재를 하고 물주기도 더 텀을 주면서 키우고 이렇게 루팅이 되고 나서부터는 좀 물을 저는 좀 편하게 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물을 뭐 루팅되고 나서는 저는 거의 뭐 주에 한두 번 주기도 했거든요. 다만 조금 바람이 많이 통하는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키우고 또 화분도 가급적이면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처음부터 너무 디자인된 세라믹 학이라든지 이런 데 심기보다는 좀 배수가 통풍이 잘 되는 플라스틱 학위로 좀 처음에 루팅을 하시고 보스웰리아 네글렉타입니다. 그래서 뭐 그 온라인 사이트에 공지도 있지만 글로보사랑 네글렉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초심자 키트라 해가지고 처음 루팅을 시도하는 분들을 위해서 5만 원 스타트로 저희가 금액을 매우 저렴하게 이제 측정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 루팅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글로보사라든지 특히 네글렉타 구매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네글렉타의 루팅 난이도는 이제 저희가 이번에 벌크 판매하는 것 중에서 제가 볼 때 가장 최하, 가장 쉽다라고 설명할 정도로 매우 쉬운 편이고 좀 설명드리면 온도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뭐 어떤 온도도 다 괜찮은 것 같아요. 다만 너무 뜨겁고 35도 이상의 환경까지 세팅을 하는 거는 추천하진 않고요. 그래서 28도에서 저는 한 35도까지 다 괜찮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빛 같은 경우도 네글렉타가 나중에 키울 때도 네글렉터도 똑같은데 너무 강한 햇빛이라든지 직사광선에 물을 며칠만 말라도 잎이 우수수 떨어지는 것들을 키우시면서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네글렉타 같은 경우도 너무 강한 조명보다는 약간 은은한 데서 키우시면 좋고 루팅할 때 뭐 하루에 한 번 정도 분무해 줄 수 있는 환경이면 저는 한 번 정도 그냥 분무해 주는 것도 몸통에 분무해 주는 것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식물이거든요. 그래서 몸통에 분무도 한 번 정도 해주시고 흙 같은 경우도 사실 어떤 흙도 다 괜찮아요. 하지만 루팅할 때 저는 상토를 사용하진 않거든요. 상토를 제외하고 뭐 배수 좋은 어떤 흙들 배수가 조금 덜 돼도 좋고 나중에 루팅되고 나서는 조금 배수가 덜 되게 식재하는 거를 좀 권해드려요. 왜냐면 이제 루팅이 되고 나서도 너무 배수가 좋을 경우에는 뭐 물때를 며칠만 놓쳐도 이제 잎이 우수수 떨어져가지고 막 기존 잎들이 막 이렇게 지저분해 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좀 배수가 되면 조금 더 물을 머금을 수 있도록 식재하는 거를 추천드리고 그리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네글렉타 같은 경우나 이런 나무류들을 밑에 오면 이렇게 밑에 목대가 길게 되어 있는 식물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처음부터 디자인하기라든지 좀 이쁜 화분에 놓고 싶다고 해서 막 밑에를 엄청 좀 많이 자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거는 조금 권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밑에 단면을 잘라서 이제 루팅을 하는 거는 맞긴 하나 그렇다고 해서 너무 몸통을 이제 막 밑에 부분을 다 자르는 거는 사실 루팅 확률을 떨어뜨리는 거니까 너무 막 극단적으로 자르는 거는 나중에 루팅되고 나서 이후에 하셔도 괜찮으니까 너무 자르지 않는 거. 그리고 아까 전에 뭐 아데니아랑 마찬가지로 처음 왔을 때 마른 가지들이 이미 많이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루팅된 개체긴 하나 아직도 이렇게 마른 가지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처음 루팅할 때 좀 반드시 좀 잘라주시고 좀 잘라주고 좀 작은 단면들은 그냥 괜찮은데 좀 큰 단면을 만약에 이제 내가 수영 때문에 이쪽 면을 좀 다 자르고 싶어 자를 경우에는 반드시 상처 치료제 시중에 판매하는 기요나루라든지 이런 상처 치료제를 그 부분을 발라주는 게 중요해요. 왜 바르냐고 하면 그 부분을 이제 잘랐을 때 안 바르면 이제 수분이 빠르게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수분이 빠져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 상처 치료제를 바르는 거를 좀 추천드리고 물 같은 경우도 거의 저는 겉흙 마르고 바로 주시거나 매일 주셔도 사실은 괜찮아요. 루팅할 때 매일 주시거나 아니면 저면 간수, 산시 저면 간수 하는 걸 추천. 코미포라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카타프라든지 그다음에 쿠아, 그다음에 드레이크 등등이 있는데 이제 코미포라도 사실은 이제 루팅을 할 때 그게 뭐 난이도가 높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다만 이제 처음에 구매하실 때 식물의 컨디션이라든지 몸통의 상처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잘 체크하고 구매하는 게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코미포라도 아까 네글렉타랑 거의 동일하고 이제 온도는
저는 뭐 20대 후반에서 30대 중반, 30도 5도 정도까지는 다 뭐 충분히 괜찮다고. 빛 같은 경우도 뭐 너무 강한 조명일 경우에는 거의 매일 물 주다시피 하시면 좋고, 빛이 좀 약해도 사실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루팅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온도거든요. 그래서 빛은 사실 어떤 환경도 괜찮으니 좀 온도만 좀 세팅을 잘 하면, 다행히 지금 이제 많이 더워지고 있고 실내 이제 식물 조명 세팅되어 있는 공간에서는 대부분 이제 한 20도 후반에서 또 30도까지는 나오는 분들이 또 많다고 하시니까 따로 패드 없이 루팅도 가능할 정도로 이제 괜찮은 계절이니까, 네, 그거 참고하시면 좋고, 흙 같은 경우도 이제 배수 좋은 흙으로 식재를 하시고, 또 이제 뭐 화분 같은 경우도 좀 통기성이 잘 되는 화분으로 식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코미포라도 똑같이 처음 왔을 때 조금 마른 가지라든지 조금 한 거는 처음에 좀 잘라주시면 좋고, 좀 자르고 좀 큰 단면들은 반드시 상처 치료제 좀 같은 거 발라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코미포라 같은 거 이제 루팅할 때 이제 많이 여쭤보시는 게 흙으로 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물로 하는 게 좋아요라고 많이 여쭤보시는데, 예를 들면 이제 저는 이제 물로, 예를 들면 뭐 하루 이틀 정도 뭐 메네델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거를 좀 하이퍼넥스를 타가지고 물을 이렇게 꽂아놓고 루팅하는 거는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식물 상태를 받아보고 식물이 조금 뭔가 수분기가 좀 빠져있는 상태라고 하면 조금 이제 물을 한 하루 이틀 정도 꽂아놓고 이제 루팅하면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코미포라라든지 특히 아데니아 같은 경우를 물을 계속 꽂아놓으면 매우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아데니아 같은 경우도 가급적이면 이제 아데니아는 물에 꽂지 않고 그냥 좀 상처 밑에 단면도 정리하고 위에 정리하고 바로 흙으로 식재하면 좋고, 코미포라라든지 네글렉타 같은 경우는 뭐 하루 이틀 정도 물에 담았다가 식재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니까 그 점도 참고하셔서 루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이퍼스테마는 크게 지금 이제 베티포르메랑 그 다음에 우터 이렇게 두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우터 같은 경우는 이제 마크로푸스고, 이제 베티포르메 같은 경우는 이제 소말리아 타입이라고 해서 잎이 되게 작게 나는 타입인데, 사이퍼스테마 같은 경우는 제가 루팅 그동안 해왔던 경험을 따지면 거의 보스웰리아 정도의 난이도다. 그러니까 루팅이 매우 쉬운 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도 이제 식물 자체는 이제 포도과의 식물들이고, 빛이 사실 너무 센 환경보다는 좀 적정한 환경에서 나중에 키울 때도 너무 괜찮은 식물이고, 어떻게 보면 실내에서 좀 키우기에 가장 좀 적합한 식물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할 정도로 조금 뭐 재배 난이도도 쉽고 실내에 좀 적합한 식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흙 같은 경우도 이제 배수 좋은 흙, 사실 어떤 흙도 사실 얘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뿌리 밑에 단면을 거의 정리할 게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밑에 단면 좀 정리하고, 근데 중요한 거는 가끔 우터나 이런 사이퍼스테마도 이 몸통이 좀 많이 무르거나 상처가 생기는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또 그 부분을 지켜보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을 깨끗한 칼로 그 부분을 다 도려내면 돼요. 그러니까 도려내면 그 상처가 다 아물어요. 그래서 반드시 막 조금 멍이 든다고 해서 그거를 뭐 버리거나 하지 마시고, 조금 멍이 들 때 빠르게 칼로 그 부분을 이렇게 도려내면 딱 깨끗한 속살이 나온 부분까지 있거든요. 그 부분까지 도려내시면 돼요. 그러니까 도려낸 다음에 심고 그 부분에 물을 닿지 않게 하면 반년 정도면 깨끗하게 다 아물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루팅할 때 좀 참고하시면 좋고, 물주기 같은 경우도 거의 겉흙 마르면 한 이틀에서 3일에 한 번씩 정도는 이제 바로 부어주면서 키우시면 좋고, 이것도 사실 엄청 온도가 높은 편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서 20도 한 중반부터 30도 한 초반까지는 저는 다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주기도 그렇게 좀 참고해서 물주기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필라 같은 경우는 이제 저도 사실 루팅 경험이 있는 게 아니고 루팅 난이도도 매우 좀 높다고 하는 편이라서 따로 뭐 영상으로 소개해 드리지는 않고,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제 루팅하는 방법을 좀 짧고 간략하게 이제 영상으로 좀 담아봤는데,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루팅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라고 하면, 가장 첫 번째는 시중에 판매하는 것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루팅을 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뭔가 제가 옛날에 마다가스카르 편에도 얘기했지만, 루팅하고 나면 뭔가 내 새끼 같은 게 있어요. 내 자식같이 뭔가 이 식물에 좀 더 애착이라고 해야 되나? 또 생기거든요. 네, 그런 게 있으니까 그 점도 참고해서 루팅 하시면 좋고, 세 번째는 지금 이제 루팅하기 사실 되게 괜찮은 계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루팅하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많이 날씨가 온도가 올라가고 있는 계절이니까 과거에 겨울에 들어왔던 것보다는 확률이 훨씬 더 좋고, 좀 뭔가 하기 괜찮은 계절이니까 해보는 것도 또 추천드리고, 또 처음 설명드렸듯이 루팅에는 정답이라든지 방법이 없다 보니 여러분들이 방법이 또 좋은 방법들이 있으면 좀 댓글로 여러분들도 좀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고, 모든 분들이 이번에 벌크 마켓을 통해서 구매하셔서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